네, 간단한 프로필입니다. 네. 요거는 뭐냐면요. 오늘 그 논술의 길 자료집을 다 받으셨잖아요. 이게 이제 논술 전형을 진짜 잘 정리해서 요약해 놓은 그런 자료집이라서 사실 요 자료집만 이제 받으러 학원에 오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요 자료를 보시면 논술 전형에 대해서 다 잘 알 수 있게 저희가 잘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걸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이제 저희가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조금 더 자세한 심화 자료집이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 논술로라는, 그러니까 논술의 길은 논술 전형 핵심 요약집. 어, 요약이 잘 돼 있어서 좋아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거든요. 근데 요 이제 논술로는 좀 심화, 자세한 자료집. 이렇게 해서 이제 논술로라는 책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요거거든요. 꽤 좀 두께감이 있는, 요 이제 자료집인데, 요거는, 이제 논술로 가는 길이라는 카페에 이제 들어가셔서 이벤트에 참여하시면 저희가 이 자료집을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논술의 길은 모든 설명회 때 다 나눠드리는데, 이거는 그렇게 다 나눠드리기에는, 너무 좀 두께감도 있고 그래가지고, 요 논술로 가는 길에 이벤트에 참여하시면은 저 논술로 자료집을 드립니다. 이벤트 참여하는 방법은 좀 간단한데요. 자, 요게 이제 카페 들어가는 QR코드입니다. 네. 요로 이제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벤트에 참여하시는 방법은 그 이제 회원 가입하시고 뭔가 이제 학습 정보를 글 하나만 올리시면 저희 학원에 오시면은 요 자료집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카페 들어가서 내용은 좀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설명드릴 학교는 연세대와 고려대입니다. 그러니까 연세대, 고려대 수리논술을 좀 요약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오늘은 일단 이제 연세대 논술입니다. 184명을 선발하죠. 네, 자연계 논술 100%입니다. 학생부는 전혀 반영하지 않는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도 없다. 굉장히 좀 수리 논술을 잘하는 학생들한테는 너무 중요한 기회입니다. 연세대 수리 논술은. 근데 이제 올해부터 이제 수리 논술과 과학 논술을 봅니다. 자, 과학 논술에 대해서 아마 좀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과학 논술은 통합과학에서 출제합니다. 그렇게 학교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 화, 생 뭐 이런 이제 내용들이 다 포함된 1학년 때 배우는 통합과학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통합과학 논술로 실시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치외과가 이제 선발하지 않고요. 네, 올해 입시에서는. 그 다음에 이제 약학 계열은 뽑고 자연계열 뽑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험 범위는 미적기하 확통이고요. 과학 논술을 본다는 거. 그 다음에 응용 통계가 자연 계열로 포함이 되어서 입시가 진행이 된다. 논술 전형이 진행이 된다. 이런 부분이 좀 특징적인 부분입니다. 연대 논술은요, 최초합에서 영과고 학생이 강세입니다. 영과고 학생 합격 비율이 꽤 높습니다. 자, 그런데 등록자 기준으로 보면 일반고 학생의 비율이 더 높습니다. 자, 요게 이제 연대 수리논술 구조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최초합에서는 영과고 학생들이 많이 합격을 하는데 이 학생들이 많이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서울대나 카이스트 쪽으로 이동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추합이 많이 돕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등록자 기준으로 보니까 일반고 학생이 211명, 영과고 학생이 80명이더라. 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영과고 학생 그 어머님들도 계실 텐데, 영과고 학생들 입장에서는 또 연대 논술을 써야 되는 또 그 많은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이 지원을 하게 되고요. 또 이제 일반고 학생들은 또 연대 논술은 다 영과고 학생만 붙는다더라. 이렇게 이제 좀 잘못된 정보도 많이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는 어떻다? 등록자 기준으로 보면 일반고 비율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위권, 중하위권의 컷 차이가 꽤 크더라. 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를 이제 또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뭐냐면은 추합이 도는 과가 컷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제 잘못 생각하면요. 추합이 많이 돌면 나에게 유리하지 않을까.
고 추합이 많이 도는 과가 낮은 과라고 생각하고 지원하려고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예, 연대 논술 전형은 좀 독특한 구조가 있다. 이 구조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 추합이 많이 도는 과는 어떤 과죠? 상위권 학과고 연가고 학생이 많이 쓰는 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추합이 많이 돌고 나서도 컷이 꽤 높습니다. 그래서 그 구조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기하학통 난이도가 꽤 높다. 라는 거. 그 다음에 수련술 문제 해결의 전략과 빈출 주제를 잘 연습을 해야 된다. 요렇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려대 논술 좀 설명드릴 텐데요. 고려대는 이제 187명을 선발합니다. 논술 100%, 학생부는 전혀 반영하지 않습니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있어요. 이게 연대와 다른 겁니다. 고려대 수리논술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국수 0, 사탐 또는 과탐 이렇게 해가지고 4, 8입니다. 이게 이제 4, 8이요. 네 과목이 다 골고루 나와야 되기 때문에 좀 만만치 않은 최저입니다. 그리고 한국사 4등급인데 요것도 좀 조심하셔야 돼요. 이 한국사 4등급이 나중에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당연히 4등급 나올 줄 알았는데 5등급 나오면 고대 논술은 쓸 수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제 자격을 상실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또 조금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 그다음에 이제 수련술 시험법. 근데 이 4, 8이라는 라인이요. 연대 고대를 갈 수 있는 성적 라인이 아니거든요. 정시에서. 그래서 이게 이제 4, 8을 맞추고 고려대를 이제 논술 전형으로 노리는 이런 계획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수리논술 시험 범위는 미적기하 확통입니다. 4, 8을 맞출 수 있으면 적극 지원하자. 고대를 갈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2호 논술 난이도는 그렇게 높지 않은 편. 그러니까 연대 논술과 비교해서 논술 난이도는 조금 평이한 편이다라는 특징을 갖고 있고요. 근데 기하학통이 각각 20점, 20점. 그래서 기하학통에 대한 철저한 대비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난이도가 높지 않아도 내가 기하가 준비 안 돼 있으면 난이도가 높지 않은 문제도 내가 못 풀게 됩니다. 그래서 기하학통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실질 경쟁률은 9.13대 1이다. 자, 요거는 뭐냐면요. 최초 경쟁률은 이제 훨씬 높아요. 처음에 이제 원서를 썼을 때 최초 경쟁률은 훨씬 높은데 그 중에 반은 시험을 보러 오지 않습니다. 수능 끝나고 4, 8이 안 나올 게 분명하니까 시험에 결시를 해요. 근데 이제 수능이 끝나면요. 아주 애매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4, 8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일단 아이들이 시험을 봅니다. 근데 막상 시험을 보고 나서 나중에 수능 점수 표가 나와 보니까 4, 8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또 반으로 줄어듭니다. 그래서 최초 경쟁률 대비 실질 경쟁률, 그러니까 수능 최저를 맞춘 그 실질 경쟁률은 한 4분의 1 정도를 잡으시면 됩니다. 반 정도는 안 보러 오고 본 학생들 중에서 반 정도는 최저가 안 된다. 그 구조도 좀 잘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고요. 일반고 학생의 합격 비율이 71.4%. 네, 고대는 연과고 학생들이 잘 안 씁니다. 4, 8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고대 수리 논술은 일반고 학생들이 쓰는 전형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재학생과 N수생의 비율은 53대 한 47 정도. 그래서 재학생이 근소하게 더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재학생 부모님들은 이제 N수생이 수능도 잘할 거야, 논술도 잘할 거야,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실제로 보니까 재학생 비율이 조금 더 높았다. 이렇게 요런 이제 결과를 이제 고려대에서 발표를 했어요. 네. 자, 네. 제가 이제 반드시 합격하는 수리논술 대비 전략을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거든요. 수리논술 뭔가 궁금해서 오신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논술 전형에서 합격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오늘 오신 건데, 그래서 제가 이제 반드시 합격하는 수리논술 대비 전략을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네. 첫 번째로 논술 전형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공부가 필요하다.
어머님들이 또 아버님들이 설명회를 이제 많이 들으시는데 생각보다 이게 설명회라는 게 뭐 입시에 대한 얘기가 있지만 입시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정확하게 이해를 못 하시는 경우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생각보다 많다. 그래서 논술 전형에 대해서 일단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정확한 이해와 공부가 필요하다. 그래서요, 앞에 아마 도성원 선생님도 좀 말씀하셨을 것 같은데, 공부하자. 그러니까 수업 설명회가 아니라 입시를 공부하는 모임을 가져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자연계열 1기 학부모 논술 아카데미를 개강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논술 전형에 대해서 진짜 공부하는 그런 이제 내용으로 진행이 될 건데요. 걱정하지 마. 입시는 엄빠가 공부해 올게. 각 대학별 논술 전형과 수리 논술을 심층 분석합니다. 제가요, 사실 연대 논술 아까 요약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연대 논술만 하더라도 한 1시간은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설명할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심층 분석, 그래서 논술 지원 전략의 수립에 필요한 꼭 필요한 깊이 있는 정보. 그래서 이 아카데미의 목적은 뭐냐면요. 어머님들 이제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중에 원서 상담 해주냐 이런 거 많이 물어보시는데 이 아카데미의 이제 목적은 원서 상담이 필요 없는 논술 전형에 대한 전문가가 되자. 우리 어머님, 아버님이. 그런 취지로 진행을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아주 자세한 내용을 제가 설명을 이제 드리려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조금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은 제가 12월 9일 화요일 이제 저녁 7시 30분에 첫 수업을 맡았거든요. 두 번째 수업은 도성원 선생님이 의학계열, 세 번째 수업은 이제 박진아 김진현 선생님이 이제 또 이렇게 진행을 하시는데 제가 연고, 한성서, 중, 논술 전형, 심층 분석 이렇게 이제 강의를 잡고 12월 9일 7시 30분에 이제 진행을 하는데 요게 마감이 됐습니다. 마감이 돼가지고 아 마감이 됐는데 그래서 이제 한 번 더 하려고 추가 수업을 개설했는데 요게 낮입니다. 근데 이제 저녁에 지금 어머님들 오셔가지고 제가 지금 이제 좀 약간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되나? 그러니까 원래 이 저녁에 이렇게 이제 잡은 거는 이제 직장 이제 있으신 분들은 낮 설명회를 오기가 힘드시잖아요. 그래서 저녁에 이제 잡아서 진행을 했는데 마감이 됐어요. 마감이 돼서 반을 하나 더 여는 거예요. 하나 더 여는데 저녁에는 이제 수업들이 개강을 해서 이 교실을 마련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 일단은 하여간 낮이지만 12월 10일 2시, 2시에 한 번 수업을 더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저녁에 못하게 된 상황을 이제 좀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아카데미이기 때문에요. 끝나면 졸업 사진도 찍고 수료증도 발급하고 최종 그 시험 보고 우수 학생도 뽑고 그럴까 했더니 시험은 다 거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사실 저는 좀 시험을 보고 싶은 욕심이 있습니다. 왜냐면요, 이거 끝나고 시험 봐 그래야 아마 열심히 들으실 거예요. 하여간 뭐 그런 부분 또 사진 찍을 거면 안 온다고 하시는 분도 있어서 사진도 안 찍기로 했고요. 네, 네, 약간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공부하자, 논술 전형에 대해서 공부하자는 걸 제가 첫 번째로 말씀드렸고, 두 번째로 수리 논술이 나에게 맞는 전형인지 점검하셔야 돼요. 네. 제가 반드시 합격하는 대비 전략을 말씀드린다고 그랬잖아요. 나한테 수리 논술이 안 맞으면 반드시 합격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리 논술이 나에게 맞는 전형이냐, 이걸 먼저 점검을 하셔야 돼요. 자, 수능 그 수학 3등급이면 수리 논술을 하는 게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3등급.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통 이제 어머님들은 지금 우리 아이가 모의고사가 몇 등급인데 수리 논술을 하는 게 맞냐라고 많이 질문하세요. 자, 근데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국어랑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다른 과목보다는 수학이 나. 그러면 무조건 수리논술을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자, 수능은요, 국어, 수학 성적으로 가는 거고, 수리논술은 수학 성적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국어는 좀 부족한데 수학을 잘하면 요 논술 전형으로 가는 게 더 잘 갈 수 있겠죠. 이 구조가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래서 우리 아이가 수학이 3등급이에요. 근데 국어가 1등급이야. 그러면 저는 잘 안 맞는다. 수리논술 전형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네. 좀 이렇게 대답을 좀 해주시면은 제가 조금 더 열심히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국어가 1등급이고 수학이 3등급이면 수능을 살리는 게 낫다 이거예요. 수학만 시험을 보는 수리논술을 살리는 것보다 정시로 가는 게 더 낫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수업을 진행하면서 이제 어머님들하고 상담을 하다가 제가 어떤 학생 어머님한테 이 학생은 정시가 더 낫겠다고 했어요. 왜냐면은 그 학생이 수리논술을 하는 어떤 그 실력보다 정시로 갈 수 있는 대학이 더 높은 거예요. 국어가 잘 나와서. 수학은 좀 잘 못해요, 이 학생이. 그래서 제가 정시로 가는 게 낫겠다라고 했더니 그 어머님이 이렇게 양심적인 선생님은 처음 본다 그랬어요.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제가 양심 하나로 살아온 인생입니다. 네? 그 학생은 정시를 하는 게 더 잘 갈 수 있어요, 대학을. 근데 그런 학생을 억지로 계속 수리논술을 하라는 건 잘못된 거잖아요. 네. 근데 만약에 자 국어가 5등급이에요. 근데 수학이 3등급이에요. 논술밖에 답이 없습니다. 논술밖에 답이 없어요. 그래서 이 상대적인 걸 보셔야 된다. 그러니까 수학이 그래도 나에게 좀 내가 좀 강점이 있어, 수학이. 그러면 수리논술이 되게 좋은 기회가 되는 거예요. 수학점만 보니까. 근데 내가 수학이 다른 과목에 비해서 약점이야. 그럼 어떻게 수리논술 문제를 풀어요? 그거를 잘 판단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네. 그 다음에, 그 말씀 안 드렸네요. 그럼 선생님 어떻게 해요? 우리 아이는 국어는 잘하는데 수학은 못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선생님? 자,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첫째는 정시에 집중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래도 수능을 어떻게든 수학을 끌어올리는 거죠. 정시에 집중하는 방법이 있고, 그러니까 또 하나는 인문논술 하는 방법이 있어요. 인문논술. 자, 보세요. 국어를 훨씬 잘해요. 수학은 늘 못해. 그럼 얘가 자연계 학생인지를 다시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다 그냥 자연계가 나 그래서 지금 인문계 학생들이 자연계에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거를 잘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 이 학생의 진로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인문계가 더 낫지 않냐. 인문계가 맞는 아이를 자연계열로 보내려고 하는 거는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인문논술을 준비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앞에서 설명이 있었겠지만은 성균관대 언어형 논술이라든지 그 다음에 자유전공학부 중에 언어논술, 그 다음에 수리논술 같이 보는 학교들, 요런 학교들을 좀 생각을 해보기를 저는 추천드린다. 그래서 인문논술을 준비를 해서 성균관대 언어형 논술을 쓰고, 그 다음에 뭐 다른 대학은 인문논술을 쓰고, 그죠? 그런 방법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 그래서 가령 우리 아이가 인문논술을 해가지고 고대에 갔어. 그럼 괜찮잖아요. 꼭 자연계열로 가야 되냐? 이 생각도 해야 된다. 어떤 학생들, 자, 물론 이제 수능, 국어, 수학 성적만으로는 다 설명할 수 없는 것인데, 인문적 성향이 더 강한 아이들은 그런 방법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죠. 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현실적인 지원 전략을 수립해야 됩니다. 우리 아이가 가령 논술 전형을 안 하고 그냥 정시로 갔을 때 한 C그룹 정도를 갈 수 있는 아이예요. 그러면 논술 전형으로 B그룹을 가면 성공이잖아요. 네? 하나를 올리는 거잖아요. 이게 논술 전형이다 이거예요. 하나를 올리는 거. 근데 대부분 어떻게 생각하냐면
A를 노린단 말이에요. A를 노려요. 예, A를 노리는데 D, F까지 다 A를 노려요. D, F, G, H, I, J, K까지 A를 노립니다. 그럼 어떤 현상이 벌어져요? 경쟁률이 폭발하는 거예요. 그 경쟁률은 사실 의미가 없는 거예요. 자, 만약에 C 그룹에 갈 수 있는 학생이요. 그렇게는 원서를 안 씁니다. 그렇게는 원서를 안 쓰는데 D 그룹을 쓰잖아요. 붙어요. 경쟁률이 높아도 100대 1이라도 붙어요. 경쟁률이 높아서 합격하기 어려운 게 아니에요. 내 수준보다 높은 대학을 쓰니까 합격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 김연아 선수랑 어머님들 1000명하고 김연아 선수랑 피겨 스케이팅 대회를 한다고 쳐봐요. 그럼 경쟁률이 1000대 1이잖아요. 누가 우승합니까? 혹시 자기가 우승한다고 자신하시는 분 계신 거 아니에요? 경쟁률이라고 하는 어떤 겉모습을 볼 게 아니고 그 대학을 합격할 그 실력이 내가 되느냐 그거를 봐야 되는 거예요. 실력이 되면 붙습니다. 이 학생이 되게 잘해요. 수리논술. 어떤 문제를 줘도 척척 잘 풀어. 얘는 붙어요. 경쟁률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 원리를 좀 잘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고 그래서 자 물론 이제 C그룹의 학생이 A그룹을 쓰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네. B그룹을 잘 공략해서 뭐 A그룹도 쓸 수 있겠죠. 쓸 수 있겠지만은 B그룹을 잘 공략을 해서 내가 정시로 가는 것보다는 더 잘 가면 된다. 이렇게 논술 전형에 대해서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네. 대답이 아까보다 조금 작으신 것 같습니다. 네. 이해가 되시나요? 네. 제가 학부모 아카데미에서 더 정확하게 다 설명을 드릴 건데 어쨌든 이제 그 접수할 때, 올해 제가 모든 학생들 다 원서 상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는 게 좋겠다. 그런 현실적인 지원 전략을 수립을 해야지, 묻지마 상향 지원. 이렇게 해서는 합격하는 게 쉽지가 않다. 현실적인 지원 전략을 수립하면 합격 가능성을 굉장히 높인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기하와 확통에 투자하라는 거예요. 기하와 확통에 투자하라. 자, 상위권 학교. 영고 서성한 준경희 씨, 건동홍은 시험 범위가 기하와 확통입니다. 이 기하 확통을 준비하는 순간 준비하지 않은 학생들과 갭을 벌리는 거예요. 자, 지금 이제 수능 선택형 체제에서는 가령 논술을 제대로 준비를 하지 않으면 기하 확통에 대한 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시험을 보러 갑니다. 그럼 어떻게 합격해요? 기하학통 준비 안 하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물론 부모님들도 고민이 되고 학생들도 고민이 많이 돼요. 내가 기하학통 할 땐가 수능 성적도 잘 안 나오는데 이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은 이 기하학통까지 잘 준비를 하는 순간 일단 준비 안 하는 학생들에 비해서 일단 갭을 딱 벌리고 시작한다. 이게 내가 준비할까라는 거를 망설이게 되는 이유이지만 준비를 했을 때는 내 합격 가능성을 높이는 강력한 수단이 된다는 거예요. 요거를 잘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학습 관리가 되는 학원을 선택하라. 이게요, 제가 진짜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있는데 뭐냐면은 이게 대치동이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뭐 대형 단과 수업 이런 분위기로 가면서 막 학습 관리가 좀 제대로 안 되는 이런 학원 경우가 좀 너무 많다.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이제 대치동에서 강의한 지가 꽤 경력이 되는데요. 이게 참 옛날 얘기하면은 이거 지금 노땅되나요? 예전에는 그래도 학생들을 이렇게 이제 작은 수업 규모에서 막 철저하게 관리하고 공부시키고 이런 대치동의 전통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거 막 대형 단과, 막 옛날식으로 치면 뭐 노량진 단과 수업처럼 막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뭔가 배우는 아이들이 분명히 있겠지만 학습 관리가 이제 제대로 안 되면서 그냥 학원만 그냥 괜히 왔다 갔다 하면서 공부는 제대로 안 되는 이런 경우가 제가 봤을 때는 너무 많다. 정말 제가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학습 관리가 되는 학원에서 공부하자. 그래야 좀 공부가 된다라는 거고요. 대면 첨삭은 논술 수업에서 가장 중요한 학습 관리 프로그램이다.
아이들한테요, 논술 답을 어떻게 쓰는지 지도를 해야 돼요. 자, 논술 답안은요, 논리적으로 간결하게 써야 돼요. 자, 어떤 논리가 없으면 제대로 그 점수를 주질 않아요. 그래서 논리적인 답안을 써야 되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요. 그 이제 대학에서 모의 논술을 보잖아요. 어떤 학생이 모의 논술을 보고 점수가 왜 깎였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답이 분명히 맞았는데 왜 깎였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보니까 그 과정에서 당연히 분석해야 되는 거를 분석을 안 했어요. 그래서 점수가 깎이는 거예요. 그게 이제 논술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논리적인 답안을 써야 된다. 그리고 논리적인 이제 답안을 쓰려고 하다 보면 아이들 답안이 길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길어지기 시작하면은 시간 안에 다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논리적으로 쓰면서도 간결하게 써야 돼요. 시험 시간 안에 다 쓸 수 있는 분량으로 조절해서 써야 돼요. 그러려면 어떤 건 들어가야 되는지, 어떤 건 빼서 시간을 단축해야 되는지 끊임없는 고민이 발생합니다. 이거를 대면 첨삭 지도를 통해서 아이들 이끌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논술 수업에서는 대면 첨삭이 꼭 필요하고, 이 대면 첨삭을 함으로써 학생들에 대한 학습 관리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하고 있는지, 뭐를 모르는지, 뭐를 해야 되는지 관리를 하는 프로그램이다. 대면 첨삭이. 근데 이 대면 첨삭을 또 안 해주는 그런 경우가 또 그렇게 많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자기 실력에 맞는 반에서 준비하자. 앞에 선생님들도 많이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레벨에 안 맞는 그런 수업은 별로 도움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이제 학원이 유명해요. 거기 뭐 이제 대형 수업이 있어요. 자기 실력에 상관없이 그냥 뭐 다 많이 듣는다니까 들어요. 대면 첨삭도 안 해줘요. 학습 관리도 안 돼요. 예. 그런 식으로 이제 그냥 가서 수업만 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력이 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합격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네. 참 제가 좀 안타까운 마음이고요. 그 다음에 모든 대학에 대한 체계적인 프로그램이 있는 학원을 선택하라. 우리 이제 논증과 추론은 여러 레벨의 그 대학에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분반 시스템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 걸로 또 유명한데요. 이게 이렇게 되기가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인기 있는 대학, 그러니까 아이들이 많이 들을 만한 그런 대학, 예, 요런 쪽으로 초점을 맞춰가지고 그런 수업들만 이렇게 깔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예. 근데 이게 40개 넘는 학교가 시험을 보기 때문에 예, 체계적인 좀 분반과 체계적인 각 대학별 대비 이런 게 다 돼야 되거든요. 예, 그런 어떤 프로그램이 예, 있는 학원이 학생들에 대한 진정성을 가지고 가르치는 학원이다라는 거죠. 적중도 높은 컨텐츠로 공부를 하라라는 거고요. 제일 중요한 거, 열심히 공부해야 된다. 자, 열심히 공부 안 하는 학생을 제가 어떻게 합격을 시킵니까? 우리 애는 공부 안 하는데 일단 합격시키세요. 가능합니까?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야 된다. 근데 이게요, 이런 게 있어요. 뭐냐면 논술 전형은요, 학생들도 그렇고 어머님들도 그렇고 살짝 발만 걸치려고 그래요. 안 하긴 좀 불안해서 살짝 발을 걸치는 거죠. 근데 이걸 막 열심히 공부하다가 수능 공부에 방해가 될까 봐 열심히 하지 않았으면 한다니까요. 그거 안 된다. 그래서 물론 제가 수능 중심으로 아이들이 입시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뭐 숙제량은 조절을 합니다. 많이는 숙제를 안 내줘요. 그렇지만은 기본적으로 논술도 조금 한다 이런 마인드보다는 좀 열심히 준비한다는 마인드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논술 수업을 들을 때 제가 이렇게 보면요, 진짜 열심히 준비하는 학생, 현실적인 지원 전략으로 지원하면 합격합니다. 열심히 하는 학생이 어떻게 떨어질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제 준비하면 합격할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자, 왜 오승준 수리논술인가? 합격 수강생 2,500명 돌파, 매년 연세대 논술 20명 이상 합격시키고 있습니다. 제가 2008년도에 메가스터디에 이제 입성을 해가지고 입성 첫 해 이제 1타 강사로 지금까지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이후 매년 연세대 논술 20명 이상은 합격시켰습니다.
뭐 최근에 몇 명 붙였다. 뭐 요런 걸로 얘기하는 거는 조금 그렇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수리연술 문제 해결의 9가지 전략, 입결로 검증된 꼼꼼한 대면 첨삭 시스템, 제 수업의 좀 대표적인 시그니처들인데요. 첨삭 지도와 학습 관리를 꼼꼼하게 해주는 검증된 논술 수업이다. 근데 적중도 높은 핵심 개념 강의. 네. 요거는 이제 제가 실전 특강, 여름에 수업하는 제 수업을 실전 특강이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이 실전 특강 11회에서 수업했던 문제고, 요거는 26 연세대, 올해 연세대 기출 문제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드리기는 어려운데, 예, 요거는 이제 뭐냐면은 1부터 n까지 수 중에서 서로 다른 두 수를 택하여 합한 값의 기대값을 구하는 그런 문제였거든요. 예. 근데 요거 보면은 이제 카드를 뒤집었을 때 보이는 카드의 숫자의 합의 이제 뭐 합이 A인데 그걸 한 번 더 꼬아가지고 기대값을 구하라는 확통 문제죠. 확통이 이렇게 나옵니다. 논술에. 그래서 그 기대값을 구하라. 예, 요런 문제인데 요 기대값을 구하는 요 과정에서 요 합을 구하는 원리가 사실상 동일한 문제였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연대 요번에 나온 연대 2번 문제입니다. 2번 문제인데 요게 이제 뭐 이항 계수의 이제 성질 파트에서 그게 이제 짝수일 때와 홀수일 때를 이제 따로 더하는 그 개념이 나와요. 그걸 이제 제가 수업을 했던 내용이고 요번 이제 연대 기출 문제 2번을 보면은 결국은 이제 카드를 이렇게 이제 뒤집었을 때 앞에 보이는 그 이제 카드의 기대값에 대한 이제 문제거든요. 그러면 짝수번 뒤집으면 보이고 홀수번 뒤집으면 안 보이고 그래서 결국은 짝수번째와 홀수번째의 그 이항계수의 합을 계산하는 그 원리로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였다. 그다음에 자, 요건 제가 실전 특강 8회에서 이제 수업을 했던 건데요. 요게 이제 포물선입니다. 포물선에 원이 접해요. 원이 접할 때 이 원의 중심의 자취에 대한 문제입니다.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수업을 했던 내용이고, 실제 나온 문제를 보니까 요건 쌍곡선이에요. 쌍곡선인데 원이 접해요. 그래서 이 원의 중심의 자취에 대한 문제가 나왔어요. 이 원의 중심의 자취를 구하는 원리는 동일한 개념의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제 수업에서 이렇게 이제 적중도 높은 컨텐츠로 수업을 하고 있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실전에서 결정적 역할을 하는 수리연술 문제 해결의 전략. 제가 아이들 이제 문제 푸는 이제 접근 방법을 계속 강조해서 설명을 하는데요. 이 직접 증명, 간접 증명, 수학적 기납법, 증명 방법들이고요. 논술에서는 증명 문제들이 나오거든요. 거꾸로 논증하기, 추측하고 논증하기, 증명 문제를 풀 때의 접근 방법들이고요. 구조로 추론하기는 뭐냐면은 논술에 보면 이런 게 많이 나오거든요. 1번을 풀고 1번을 이용해서 2번을 풀고 그런 이제 구조가 있는 문제들을 잘 연습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예를 들어 추론하기는 뭐냐면은 이게 추상적인 문제를 다룰 때 조금 예를 들어보면 거기에서 어떤 풀이의 방향이 잡히는 경우가 많다. 귀납 추론이죠. 예를 들어 추론하기. 그래프와 그림으로 해석해서 추론을 한다. 분류하여 분석하기. 분류하여 분석하기는 뭐냐면요. 수능은 뭐 이럴 때는 답이 뭐고 이럴 때는 답이 뭐다. 이런 문제가 나오면 큰일 나겠죠. 소송 걸리겠죠. 근데 논술에는 이럴 때는 답이 뭐고 이럴 때는 답이 뭐다. 이런 문제를 많이 내요. 이게 이제 이런 문제를 풀 때 분류하여 분석하기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 분류하여 분석하기는 연대 논술 같은 경우에는 매년 나와요. 항상 나옵니다. 항상. 자, 이제 많이 연습시켜야 되는 그런 문제들을 제가 연습을 시키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게 아까 말씀드린 이제 그 문제인데 요것도 분류하여 분석하기 문제거든요. 그래서 원이 요 위에 있을 때 원의 중심에서 이제 벌어지는 일하고 아래쪽에 있을 때 그 상황하고 상황이 달라요. 그래서 요쪽에 있을 때와 요쪽에 있을 때로 분류해서 가야 되는 거죠. 이런 게 이제 분류하여 분석하기 문제거든요. 이런 거를 잘 연습을 시켜야 된다. 그래서 요게 이제 앞 글자만 따면 직간수, 거추, 구의 그분 요렇게 이제 되는데요. 요게 노래도 있거든요. 직간수, 거추, 구의 그분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요거 제가 한번 불러볼까요?
요거 학부모 아카데미 졸업식 날 제가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이거 말려주시는 게 잘하시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입결로 검증된 꼼꼼한 대면 첨삭 시스템. 제 요번에 이제 수업 정원은 40명이에요. 이제 40명은 이제 제가 다 1대1로 하기 좀 어려운 인원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이제 수업을 할 때 항상 좋은 첨삭 선생님을 모시고 첨삭 담임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지도하는 시스템을 잘 만들어 왔어요. 그래서 요건 아까 말씀드린 내용이고요. 네. 논리적으로 간결하게 써야 된다. 네. 대면 첨삭은 1대1 수학 지도다. 그러니까 단지 쓰기 지도는 아니다. 쓰기 지도도 필요한데 단지 쓰기 지도가 아니라 수학 지도고 학습 관리고 끝까지 알게 해주는 Q&A다 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지금 보시면 네. 오승준 27 다 받으셨나요? 어저께는 26 버전이 조금 섞여서 나가가지고 27 버전 다 받으셨나요? 네, 요거를 이렇게 이제 한 페이지 열어보시면요. 네, 거기 이제 수리논술 최고의 전문가 그룹 오승준 수리논술 연구실. 네, 그렇게 돼 있잖아요. 네, 요 선생님들이 첨삭 담임 선생님들로 활동하실 선생님들이십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어머님들이 첨삭은 그럼 조교가 해주나요? 이렇게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조교라고 부르기에는 이미 이렇게 학원 강의를 하고 있는 학원 강사 선생님들을 제가 첨삭 담임 선생님으로 모셔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머님들이 조교라는 표현을 할 때마다 이 선생님들한테 너무 죄송한 거예요. 보시면 어떤 경험이나 뭐 연배나 뭐 실력이나 열정이나 저는 자신합니다. 이 동네 어느 수리논술 학원에 가서 강의를 하겠다고 해도 다 강의를 할 수 있는 선생님들을 제가 이렇게 첨삭 담임 선생님들로 시스템을 만들어서 이렇게 함께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선생님들이 첨삭 담임제로 첨삭을 지도를 해주십니다. 그리고 저도 주기적으로 아이들이 잘 쓰고 있는지 아이들 공부하는 거 계속 점검을 해 나갈 겁니다. 그 뒤에 이제 쭉 논술 합격 수기들이 나와 있는데요. 논술 공부 어떻게 해서 합격했는지 좀 잘 읽어보시면서 어떻게 공부할지 방향을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호 입결, 올해 입시는 지금 아직 본격적인 발표 전이기 때문에 2호 입결을 좀 말씀을 드리면요. 연세대 30명, 고려대 12명, 그래서 상위권 대학 350명을 합격시켰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왜 요거를 이제 우리 선생님들 다 이렇게 팀의 성과라고 제가 소개를 해드리는데요. 왜냐하면 저희는 팀 수업이에요. 제 수업을 신청해서 들으시더라도 이렇게 1년간 커리큘럼이 진행이 되다 보면 어떤 특강 또는 어떤 대학의 파이널 수업 이런 거를 다른 선생님 수업을 듣게 되는 일이 벌어져요. 또 다른 선생님 수업을 듣다가도 또 제 수업을 듣는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합격생을 조사해 보면요. 이 합격생들이 여러 선생님의 수업을 같이 듣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거를 얘는 내 학생, 얘는 네 학생 이렇게 나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팀의 성과로 제가 이렇게 입결을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이거를 저 따로 선생님 따로 선생님 따로 하면은 이 숫자가 엄청 늘어날 건데 이거를 다 더하면요. 그건 맞지 않잖아요. 실제 합격한 학생은 그게 아닌데 숫자로 보면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렇게 공동의 입결로 제가 소개를 드립니다. 요거 이제 연대는 1차 합격이 돼가지고요. 그 이제 합격 소식 몇 가지 이제 저한테 온 거를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이 학생이 뭐 높은 과는 아니에요. 조금 이제 낮은 공대 쪽으로 썼는데 시험 끝나고 나서 40점 정도 나온 것 같다라고 저한테 연락을 해왔어요. 그래서 너 어떻게 풀었니? 그랬더니 1번, 3-1번, 3-2번, 4-1번 5문제가 나왔거든요. 이렇게 맞췄다라고 얘기를 하고 합격한 다음에 저한테 요게 합격하면 요런 게 이제 옵니다. 요걸 이제 어머니들 받으셔야 되는데 이렇게 이제 합격했다라는 소식
그래서 오 대박 역시 됐구나 축하한다 이렇게 했더니 1년 동안 진짜 감사했습니다. 진짜 눈물 나요. 행복합니다. 이렇게 이제 답을 보내온 건데 요게 이제 그림이 잘렸는데요. 요 아래에 누가 울고 있거든요. 네, 이렇게 이제 울고 있는 이모티콘이 이렇게 있는데 약간 잘렸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계신 이제 어머니와 아버님들 다 올해 입시 성공하시기를 제가 기원 드리고요. 요거 이제 합격 확인서인데요. 제가 이제 학생들의 개인 정보를 좀 철저하게 지켜주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개인 정보와 합격과를 다 지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생각보다 조금 찾아보면 이 어떤 조금 자세한 내용이 나가면 대략 추측이 돼요. 이 학생이 이제 어떤 학생인지. 그래서 제가 좀 학과나 이런 거는 이제 다 삭제를 했는데요. 이 학생이 자, 두 학생 다 일반고 학생입니다. 네, 이 학생이 너 수능은 어떻게 봤니? 예, 그랬더니 국어 5, 수학 2. 이런 학생은 논술밖에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네, 수학 2, 영어 2, 한국사 3, 3은 6. 사탐런을 왜 한 거예요, 이거? 3을 했는데 6등급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지구사.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학생은 절대 이 성적은 학교 가서 비밀인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다 지운 거예요. 과도 지워야 되겠다. 예를 들어서 이과 학생이 어떻게 하다가 이 영상을 보고 너냐? 그럼 어떻게 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다 지웠는데, 이게 이제 논술 전형이라는 거죠. 네. 수학이 2등급이 나왔는데, 논술을 잘 했어요. 네, 열심히 준비했고, 요런 것들이 이제 논술 전형을 우리가 준비하는, 이유가 된다라는 거죠. 네. 근데 생각보다, 이런 어떤 그 국어가 뭐 이렇게 4등급, 5등급 나오고, 이렇게 논술로 가는 케이스는 꽤 많습니다. 네. 강좌 진행은 이제 3시간 30분, 개념 강의, 실전 논술 강의, 모의 논술을 진행하는데 모의 논술 끝나고 해설이 진행이 되고요. 요 모의 논술 시간에 전주에 아이들이 쓴 거, 그 다음 시간에 모의 논술 시간에 한 명 한 명 교실 밖으로 이동해서 대면 첨삭하고 과제 점검하고 과제 안 했으면 좀 열심히 하자고 격려하고 Q&A 궁금한 거 다 답 받아주고 요렇게 수업을 진행합니다. 네. 그다음에 과제는 많이는 나가지 않지만 복습은 하자. 그 다음에 내가 잘 못 푼 거는 다시 풀어보긴 하자. 이것도 안 하면서 뭔가 학원만 다니지 실력이 안 늘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연습 문제 조금 풀면서 더 연습하자. 네, 이렇게 제가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반 소개를 이제 드릴 건데요. 이제 Y반은 이름이 연세대 고려대 반인데요. 딱 연대 고대만 쓴다 그런 개념은 아니고 현재 학생의 실력에 맞게 조금 분반을 하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선생님, 저 Y반 듣고 싶은데, 한양대는 어떻게 해요? 다 같이 대비를 해 나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근데 이제 다만, 요렇게 이제 반을 설정을 해가지고, 조금 잘하는 아이들. 그러니까 이제 모의고사 등급으로 치면은 100분이 98% 이상. 요런 학생들. 근데 모의고사 등급만으로는 또 알 수 없어요. 그건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뭐, 그래도 이제 그냥 얘기를 하자면, 100분위 로 치면 한 98% 이상.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영과고 학생들. 그래서 요 Y반은 영과고 학생과 일반고 상위권 학생들이 많이 듣는 반이 Y반입니다. 일요일 1시 30분이고요. 기하학통은 실전 개념부터. 뭐 기하학통을 그래도 기초적인 거는 뭐 한 번 정도, 봤다라는 전제하에서 수업을 진행하는 반입니다. 자, S반은 연고 한성서 중경이시 반인데요. 이 S2와 S1을 제가 분반을 했는데 S2는 기하 확통을 실전 개념부터 그러니까 물론 기본 개념도 설명은 하지만 좀 기본 개념은 좀 짧게 설명하고 좀 실전 개념 위주로 수업을 진행할 거고 S1은 선생님 전 기하학통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런 케이스가 꽤 있습니다. 지금 이게 수능 선택형 체제에서는. 그래서 제가 개념 강의를 하는 거예요. 기초 개념 강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하학통을 기초 개념부터 수업을 듣는 반이 S1입니다. 그런데요, S1과 S2는 레벨이 다른 건 아니고요. 같은 S 레벨인데,
그래서 이건 가능하면 이제 학생들이 무엇을 듣고자 하느냐를 반영을 합니다. 저는 기초 개념은 좀 알 것 같아요. 실전 개념부터 듣고 싶어요. 그러면 S2반을 배정하고요. 저는 기초 개념부터 공부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기하학통은 거의 아는 게 없어서, 요거는 이제, S1반을 듣도록 이렇게 제가 추천을 드리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이슈가 되는 게 뭐냐면은, 기하학통을 좀 한 번 정도 봤을 때, 그러니까 기하학통을 잘하는 아이는 없습니다. 제 학생들이. 근데, 그래도 기하학통을 한 번 정도 본 학생들이 S2, 거의 안 본 거나 마찬가지인 학생이 S1, 이렇게 되는데요. 요게 진도 나가기 전까지 한번 볼 수 있으면 돼요. 이해되시나요? 자, 제가 이제, 요 커리큘럼, 요 맨 뒷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맨 뒷장입니다. 네, 맨 뒷장. 네, 요 맨 뒷장을 보시면 커리큘럼이 나와 있는데요. 이제 3월까지는 수일, 수투, 수리논술 문제의 접근법, 수일, 수투, 미적분 이렇게 나갑니다. 네, 요렇게 이제 진도가 나가요. 그럼 기하를 언제 나가냐면 2차 곡선을 4월 6일에 나가거든요. 그러면 내가 지금은 기하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4월 6일 전에는 내가 그래도 한 번 볼 계획이 있어. 뭐 겨울방학 때 본다든지 3월에 뭐 내신으로 한다든지 이때쯤이면 그래도 한 번 정도 봤을 것 같아. 그러면은 그걸 감안하시라는 거죠. 계획을 기준으로 해서 이때까지도 내가 기하를 볼 계획이 없어. 그럼 이제 S1반이 더 잘 맞겠죠. 자, 확통을 언제 나가냐면요. 5월 25일에 나가거든요. 그럼 요 전에 그래도 내가 확통을 조금 볼 계획이 있어. 또는 이때까지 확통을 볼 계획이 없어. 확통은 처음부터 해야 돼. 그럼 이제 S1반이 맞는다 이거예요. 이 언제 그 진도가 나가냐와 자신의 학습 계획을 감안해서 반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한 바퀴 돌리고 7월에 실전 특강. 그러니까 전체 진도를 2회독한다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는데요. 이제 진단고사를 봅니다. 제가 네, 다 말씀드렸죠? 네, 진단고사를 봅니다. 이 진단고사는요, 뭐 몇 점이 안 나오면은 뭐 반에 못 들어온다. 이런 어떤 냉혹한 그런 어떤 레벨 테스트가 아니고요. 어느 반을 듣는 게 이 학생에게 제일 좋겠다. 라는 거를 제가 추천드리기 위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진단고사를 보고 제가 어느 반이 더 좋겠다. Y반이 좋겠다. S반이 좋겠다. 제가 H반 수업은 안 하지만은 H반에서 공부하는 게 더 좋겠다. 이렇게 의견을 드립니다. 근데 S반이 좋겠다라고 했을 때 S1이냐 2냐는 가능하면 우리 학생들과 부모님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제 반을 추천드린다는 거예요. 시험 범위는 수원, 수투, 미적, 기하, 확통 전범이에요. 수원 한 문제, 수투 한 문제, 미적 한 문제, 기하 한 문제, 확통 한 문제, 진짜 어려운 논술 문제 한 문제 이런 식으로 제가 보려고 그래요. 예. 근데 진짜 어려운 논술 문제 한 문제는 Y반 수강하고 싶은 학생들에게만 제가 풀릴 거고요. 기하랑 확통은 아주 기초적인 교과서 개념 문제를 냅니다. 뭐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제가 왜 이렇게 하냐면요. 이런 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뭐냐면은 어머님은 학생이 기하를 했다고 그래요. 근데 학생하고 대화를 해보면 자기는 기하를 공부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같은 식군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증언이 엇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진단고사를 볼 때 시험만 보는 게 아니고 학생들 설문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공부해 왔는지 쭉 체크를 하도록 하거든요. 근데 이제 학생이 내가 기하는 할 자신이 있다라고 체크를 했는데 진단고사를 보니까 기하를 기초적인 문제인데 못 풀었어. 그럼 이 학생은 기하가 아직 공부가 안 돼 있구나. 이렇게 좀 판단하기 위해서 그 진단고사를 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안 배운 범위는 안 풀어도 됩니다. 시험지에 그렇게 써져 있습니다. 내가 확통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 그럼 확통 문제는 안 풀어도 돼. 풀 수 있는 것만 푸는 그런 모습을 보면은 어느 정도 이 학생에게 어느 반이 맞는지 좀 추천을 드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정성평가다. 점수로 딱 어느 반, 어느 반, 어느 반으로 자르는 게 아니고 진단고사에 이제 참여를 하시면 제가 전화 상담을 드립니다. 어느 반이 더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등록. 근데 이게 약간 문제가 있어요. 진단고사는 한 40분에서 60분인데요. 일단 온라인 응시 가능합니다. 그래서 풀어서 제출하면 제가 전화 상담을 드리고 있는데 이제 문제가 뭐가 되냐면 이제 기말고사를 보는 경우에 지금 기말고사 지금 보고 있죠. 얼마 안 남았죠. 그래서 자 이거는 이제 선택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뭐 기말고사 보고 있지만 나는 너무 궁금해. 내가 이걸 풀면 어느 정도 풀 수 있는지 학생도 너무 궁금하고 어머님도 너무 궁금해. 그리고 뭐 이거 풀 시간이 있어. 그러면 바로 응시하셔도 되고요. 근데 이제 기말고사 기간이다 보니까 부담이 된다. 그러면 기말고사 끝나고 참여하셔도 됩니다. 지금 뭐 기말고사 끝나고 참여하셔도 입반할 수 있을 것으로 제가 지금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그거는 원하시는 대로 바로 보고 싶으면 바로 보실 수도 있고 기말고사 끝나고 온라인 응시하셔도 됩니다. 근데 또 이제 마감될까봐 또 걱정을 많이 하셔서 일단은 입반을 받으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진단고사를 안 보면 입반을 제가 안 받았습니다. 안 받았는데 지금 기말고사랑 겹치는 이런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입반을 받는데 기말고사 끝난 다음에 진단고사를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그 입반한 반에서 만약에 전반이 필요하면은 좀 전반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상담 전화를 드리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기말고사 끝나고 온라인 응시 하시면은 되겠습니다.